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모의논술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계열 수리논술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1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는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밑에 세 문항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인데,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제시문 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제시문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모든 연속 함수 fx에 대한 만족시키는 식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 세 가지 제시문을 적절히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문항 1, 2, 3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문항 1번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 나에 있는 함수의 극한과 정적분과 함수의 극한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함수가 주어진 폐구간 위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여기서 함수 fx 이퀄 루트 x분의 1이라는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n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소관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1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1부터 n까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루트 x분의 1을 적분한 값하고 이 문항에 있는 여기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의 루트 k분의 1, 이 합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대소관계가 생긴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래프물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1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n까지의 루트 x분의 1의 dx, 이러한 또 대소관계가 만족한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분을 해보면은 이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적분을 해보면 이 녀석은 이 두 배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러한 식이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식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루트 x분의 1.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분해본 1 플러스 2배의 루트 n 마이너스 1, 즉 이 녀석은 2 루트 n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 뭐냐면 이 각각의 변을 갖다 루트 n으로 나눈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 n으로 나눠서 극한을 취해주면은 여기서 식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n분의 2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눠주고, 이 극한을 갖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이제 써주면은 루트 n분의 1의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의 루트 k분의 1, 녀석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분의 2 루트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항의 극한값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항의 극한도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있는 극한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앞에 제시문 가에 의하면은 그 제시문 가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면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이라는 것이 이 중간에 낀 값이 이 양쪽 끝값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한값이 2가 된다는 걸 갖다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답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문항을 갖다가 2번 문항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먼저 요 적분 안에 있는 이 적분만 떼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적분만 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n분의 k-1부터 n분의 k까지의 요 n 곱하기 n분의 k-4제곱은 이 x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요 부분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n분의 k-x의 dx. 예, 이 녀석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을 적분을 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2분의 1 곱하기 n 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갖다 적분해 보면은 역시 2분의 1 곱하기 n 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극한을 갖다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인테그랄 n분의 k-1부터 n분의 k까지의 n 곱하기 n분의 k-4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n분의 k-x dx.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해 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을 갖다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의 이 n 곱하기 요 부분은 이제 상수가 되니까 n 곱하기 n분의 k-1의 4제곱.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적분한 것이 2분의 1 곱하기 n 제곱분의 1이 되겠고, 이 녀석의 값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여기 이 녀석하고 얘를 갖다가 이제 약분을 시켜주고,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본 이제 이 제시문 나의 함수와 정적분과 함수의 급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이 식이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끄집어내면요, 이것이 0에서 1까지의 x 4제곱의 dx가 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10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번째 이 부분에서의 극한값도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k-1이 있고 여기서 이제 k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올 텐데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적분과 함수와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이 k가 1부터 n까지의 인테그랄 n분의 k-1 n분의 k. 그래서 n 곱하기 n분의 k의 4제곱 곱하기 n분의 k-x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상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2분의 1의 n 제곱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n 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써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의 n 곱하기 n분의 k의 4제곱 곱하기 2의 n 제곱분의 1이 나오죠.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시문 나를 살펴보면은 이 극한이 이 급수의 합에 대한 극한이 뭐냐면은 결국은 인테그랄 2분의 1의 인테그랄 0에서 4까지의 x의 4제곱의 dx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 그래서 이 첫 번째 극한값과 두 번째 극한값은 둘 다 10분의 1이 나온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문항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3번인 경우에는 제시문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했는데 제시문에서 fx를 갖다가
x의 5제곱이라고 넣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이제 이 fx라는 녀석은 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이 녀석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평균값 이 x하고 n분의 k 사이에 평균값 정리를 갖다가 요 인터벌에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이 f의 n분의 k 마이너스 fx 이것이 뭐하고 같냐면은 f'의 적당한 x하고 n분의 k 사이에 있는 세타 kx 요 값하고 같게 되는 n분의 k 마이너스 x 요렇게 요것이 성립하는 세타 k라는 것이 요 사이 안에 있는 적당한 세타 k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하는 것이 세타 k가 존재한다는 것이 평균값 정리죠. 그래서 물론 이 세타 k라는 것은 k에도 의존을 하고 x에도 의존하는 그런 수입니다. 그렇죠? 실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미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f'x는 이것이 5x의 4제곱인데 이 함수는 0하고 1 사이에서 여기에서 증가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녀석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 만족이 되냐면은 이 5배의 n분의 k 마이너스 1의 4제곱하고 5배의 x의 4제곱 그리고 5배의 n분의 k제곱 k의 4제곱 요 부등식이 만족합니다. 물론 x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은 n분의 k-1과 n분의 k 사이에 있을 때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 앞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식을 갖다가 fx를 갖다 x 5제곱이라고 놨을 때 요 식이 앞에 제시분 다를 이용하면은 요 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n 곱하기 시그마 k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인테그랄 n분의 k-1 n분의 k 이 녀석의 n분의 k의 5제곱 마이너스 x의 5제곱 이 녀석의 dx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 평균값 정리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부등식을 서메이션 이 식에다가 서메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면은 어떤 부등식이 만들어지냐면은 n 곱하기 시그마 k가 1 이퀄 1에서 n까지의 인테그랄 n분의 k-1 n분의 k 5배의 n분의 k-1의 4제곱 n분의 k-x의 dx 이것이 뭐보다 작냐면은 이 값 시그마 k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인테그랄 n분의 k-1 n분의 k 녀석의 n분의 k의 5제곱 마이너스 x의 5제곱 이것의 dx 그러니까 요 식이 위에서 우리가 계산한 식이죠. 제시문을 이용해서 그러면 얘가 또 뭐보다 작냐면은 시그마 k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인테그랄 n분의 k-1 n분의 k까지의 n분의 5배의 n분의 k의 4제곱 곱하기 n분의 k-x 녀석의 d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항 2에서 여기서 5를 생략을 하면은 요 나머지 이 적분의 합의 값이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취해지면 이 값이 5를 빼면은 10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문항 2에서 보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5를 빼면은 나머지 항이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5를 빼면은 10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을 또 앞에서 문항 2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5 곱하기 10분의 1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제시문 가에 의하면 이 중간에 낀
부분을 갖다 극한을 갖다가 취해주면은 중간에 끼인 값이 양 끝에 있는 부등식의 양 끝에 있는 것이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면 중간에 있는 것도 역시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 값이 얼로 수렴하냐 하면은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3번의 답은 2분의 1로 극한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연계열 문제 2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는 우리가 이제 타원의 성질을 이해하고 음함수 미분,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이고요. 문항 1은 자연 2번의 문항 2는 함수의 극한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문항 3은 속도와 가속도 개념을 이해를 하고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문항 2를 갖다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 1에서 이 타원을 갖다가 장축의 길이가 4이고 단축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갖다 놓고 어떤 타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x제곱 플러스 4y제곱 이퀄 4가 되는 이런 타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초점 이 f를 갖다가 f는 마이너스 루트 3 제로이고 또 다른 초점을 f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f 프라임은 루트 3 제로라는 좌표로 우리가 이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대칭성에 의해서 이 P점이라는 것이 이 초점을 갖다 우리가 x축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 P점을 갖다 우리가 x축 위에 놓을 수도 있고 x축 아래 놓을 수 있지만 사실은 대칭성에 의해서 어떻게 놓으나 값이 이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P를 갖다가 x축 아래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점을 갖다가 x0 y0라고 이렇게 우리가 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조선을 갖다 x축하고 나란한 보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그으면은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요 P하고 F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FP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구하면은 이 녀석이 여러분들이 좌표를 다 아니까 구하면은 x0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y0 마이너스 제로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이 접선과 수직인 이 법선을 갖다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요 각을 갖다가 알파라고 놓죠. 알파라고 놓으면은 사실은 요 각이 4분의 파이가 되고 요 부분이 또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 탄젠트로 표현하면은 이 녀석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탄젠트의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0 마이너스 4y0 분의 4y0 플러스 x0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탄젠트 알파라는 것이 이 x0 분의 4y0이기 때문에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쓰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요 초점 f 프라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타원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PQ 이 선분 위에 요 f 프라임이 놓여 있게 됩니다. 녀석이요. PQ에 f 프라임이 놓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PQ 직선 PQ의 기울기나 직선 PF 프라임의 기울기나 똑같은 F 프라임이 똑같은 직선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 PQ의 기울기는
계산을 해보면은 이 녀석은 x0 이 직선 PQ의 기울기는 직선 PF'의 기울기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3분의 y0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F'의 좌표가 지금 루트 3 제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각을 갖다가 탄젠 알파라고 놨으니까 사실은 요 각은 뭐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탄젠트를 이용해서 쓰면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고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x0 플러스 4y0분의 4y0 마이너스 x0 이렇게 우리가 값을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연립해 가지고 x0, y0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x0라는 것, y0를 계산해 보면은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루트 2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또는 루트 3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Q점의 좌표를 갖다가 이 Q점의 좌표를 갖다가 x1, y1이라고 놓으면은 이 Q의 좌표를 갖다가 x1, y라고 놨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 좌표는 y1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y1의 좌표를 이 식을 똑같이 이용해서 풀면은 이 타원의 요것이 이제 타원의 위에 놓여 있는 점이니까 어떤 식을 만족을 하게 되냐면 x1의 제곱 플러스 4y1의 제곱이 4가 되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 앞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x1, y1을 갖다 계산했는데 y1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니까 y1을 갖다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21분의 계산이 조금 이제 숫자가 지저분한데요. 21 플러스 12 루트 2분의 루트 3 또는 21 마이너스 12 루트 2 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계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삼각형 FPQ의 면적인데 이 FPQ의 면적을 둘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 F 프라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삼각형을 둘로 나눠 가지고 삼각형 QF 프라임과 그다음에 삼각형 FPF 프라임 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면적을 갖다 계산을 하면은 이 녀석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을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절대값 y1 그렇죠. y1 좌표의 절대값이 나오고요. 플러스 두 번째 거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y0의 절대값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y1이라는 것이 두 개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 두 개의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17분의 24 여러분들이 놓고 아까 계산한 것을 놓고 계산해 보면 17분의 4 루트 2 또는 17분의 24 플러스 17분의 4 루트 2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항 1번은 여러분들이 타원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하면은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타원의 또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A라고 놓으면은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이 두 개의 타원의 성질에 의하면 이 FP하고 F'P하고의 길이의 합이 4니까 요 녀석의 길이가 4-A라고 놓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방 이 A를 갖다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갖다 B라고 놓고 여기를 4-B라고 놓으면 또 역시 B의 값을 계산해가지고 이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한 다음에 면적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삼각형의 면적은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것에 해당하는 문항의 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항 2는 이러한 극한을 다항함수가 이러한 극한을 만족시킬 때 이 gx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gt의 최소값을 계산하는 것이죠. 먼저 다항함수는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식을 이용하면은 fx라는 것은 2차식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갖다 2차식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극한이 4가 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극한값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은 fx분의 x 플러스 1의 극한이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x가 1로 갈 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fx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fx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4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이 두 번째 극한값에다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4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c 이 녀석분의 x 플러스 1 그래서 x 플러스 1을 약분을 시키면은 이 녀석의 극한값은 4의 마이너스 1 플러스 c분의 1이 뭐하고 똑같아져야 되냐면은 여기 극한값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c를 갖다가 따라서 연립해서 c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gt를 갖다가 f를 갖다가 적분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fx dx를 한 값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fx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4fx라는 것이 4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분의 3 이것을 갖다가 적분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적분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는 금방 계산해 보면은 3분의 8 t 세제곱 마이너스 6t가 나온다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t의 최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gt의 극값을 갖다가 계산하고 양끝값을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분 때 최대 최소를 갖다가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g를 갖다가 미분을 해보면 뭐냐면 8t 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해보면 t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서 t 이퀄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극소값을 어디서 갖냐면은 t 이퀄 2분의 루트 3에서 극소값을 갖겠죠. 극소값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봐야 될 값이 뭐냐면 g의 마이너스 2 값하고 그리고 g의 2 루트 3 값을 갖다가 알아봐야 됩니다. g의 마이너스 2 값은 여러분들이 이 식에다 놓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28이 나오고요. g의 2 루트 3 이 값은 여기다 놓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20하고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대소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28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항 3번에 이제 이 문항 3번은 이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고 속력을 어떻게 구하고 그것을 알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먼저 우리가 PT라는 것이 이제 위치 벡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것이 PT라는 것을 이렇게 쓰면은 t 시간 t의 x 좌표가 2 코사인 t이고
y좌표가 sin t가 되죠. 그래서 이 위치 벡터를 미분을 해보면은 속도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 sin t 코사인 t가 나오죠. 속도 벡터의 크기가 속력이죠. 그래서 ft라는 것은 루트 4 sin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죠.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1 플러스 3 사인 제곱 t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가속도의 크기를 GT라고 놨으니까 가속도라는 것은 두 번 미분한 것이 가속도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배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가속도의 크기니까 GT라니까 이것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루트 4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t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떤 것을 계산하려고 하냐면 GT분의 F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려고 하죠. 그래서 HT를 갖다가 저 GT분의 FT라고 놓겠습니다. 이거라고 놓고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값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보면은 F'T를 미분해보면은 뭐 계산이 조금 이제 이 루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하지만은 뭐 그렇게 아주 계산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T 루트 1 플러스 3 사인 제곱 T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t 분의 15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h't가 0이 되는 t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분자에 있는 녀석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가 0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인 t, 코사인 t가 0이 되려면은 이제 t는 뭐가 되냐면 2분의 n 파이가 되면은 n은 물론 자연수입니다.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t가 n 파이일 때 t가 n 파이일 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을 계산해보면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n 플러스 2분의 1 파이일 때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값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ht라는 것이 최소값이 사실은 2분의 1이고 최대값이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t가 지금 0하고 2 사이니까 이 n 파이가 즉 n이 0일 때가 최소값, 즉 최소값 h0라는 것이 2분의 1이고요. 이것이 최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2분의 파이일 때 2분의 파이가 역시 0하고 2 사이에 있는 값이죠. 이실 때 값이 최대값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이 2이고 최소값이 2분의 1인 그런 답이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자연 계열 문제 1번, 2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